그래서 인공지능의 부활을 알게 되는데 바로 지식기반 인공지능의 등장입니다. 이 지식기반 AI 등장은 앞서 1차 부흥기 때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라는 그 주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인간의 그 보편적인 어떤 지능을 이렇게 구현하기보다는 어느 한 가지 특징을 잡아서 전문적인 영역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모델로 개발한 것이 바로 지식기반 AI인데요. 바로 전문가의 지식을 모아서 구성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 시스템에 지식을 모아서 컴퓨터에 다 넣는 거죠. 몽땅 다 넣게 되면 그 컴퓨터는 그 전문가의 지식을 갖게 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 전문가 시스템의 모델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전문가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쭉 지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전문가 시스템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적용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인간 전문가의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죠. 특히 어떤 그 산업 분야에서 전문가의 지식을 이렇게 필요로 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그 산업이 바로 의료 지식입니다. 의사의 지식 같은 경우 대부분 그 전문 지식이죠. 그 전문 지식을 끌어모아서 기계에 넣어줘야 되는데 처음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의료 전문가들도 이러한 지식 기반 시스템,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호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그 인공지능의 개발에 같이 참여하는 보람도 있고 이걸 통해서 그 어떤 의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희망을 가졌지만 이후 인공지능과 의료 인공지능과 의사 전문가의 대결에서 의사가 참패를 하고 사람들은 이제 의사의 도움 없이 저런 전문가 시스템의 그 도움만으로도 이제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의사들은 직업적인 위협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그 의사 지식, 의학적 지식을 이런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제공하지 말자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지식을 끌어모으는데 그 많은 곤란을 겪게 되었죠. 이 부분은 의학 지식 말고도 다양한 산업, 광물이라든가 의료, 법계, 정치, 다양한 산업에 파급되면서 이 지식을 끌어모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식은 기존에 한번 쌓아놓는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료계에서도 기존의 어떤 바이러스도 계속 변종이 생기면서 새로운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업데이트해나가는데 굉장히 고비용, 유지비용도 어렵고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지식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겨울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것은 애플이 개인 PC라든가 IBM에서 만든 데스크톱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연구가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굳이 비싼 인공지능 시스템 만들기보다는 그냥 계산 쉽게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바로 이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면 굳이 인공지능이 필요 없겠다 한 거죠. 그리고 실용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프로젝트에 연구비나 투자가 돌아감으로써 로봇공학 등의 발전이 꾀하면서 인공지능은 두 번째 겨울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 구원타자로 나선 것이 바로 신경망이고요. 이 신경망은 쿠니코 후쿠시마의 네오코그니트론이라는 것을 개발합니다. 앞서 싱글 퍼셉트론, 그 다음에 다층 퍼셉트론이 개발됐는데 이게 컴퓨팅 파워의 능력 부족과 알고리즘의 부족으로 이게 그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오 코그니트론의 개발로 인해서 패턴 인식,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기계에 넣었는데 이런 능력들이 좋아지고 어떤 그 사물이나 이 개체에 대한 위치, 크기 변화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존 호필드가 호필드 넷이라는 새로운 신경망 모델을 발견해서
발전시킴으로써 이 신경망 연구가 급진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제프리 힌트는 볼츠만 머신, 지금 우리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고 있는 딥러닝의 기초가 되는 모델인데요. 이걸 제시함으로써 신경망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인공지능의 붐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경망은 이런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간단하게 여기 보시는 것은 그러니까 단일 퍼셉트론이라고 하는데요. 뉴런 하나의 기능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보시면은 여기 수상돌기에 입력이 되죠. 그리고 중간 신경세포에서 뭔가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축색돌기로 전달이 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될 수도 있고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출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본다거나 말하건다거나 정답을 찾는다거나 하는 그런 지능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현한 이런 추상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온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정상 메일인지 판단하는 이런 그런 시스템, 바로 이런 것들이 인공신경망인데요. 이런 모델들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단일 신경망에서 이 얀 루쿤 같은 경우에는 르넷5라는 알고리즘으로 사람이 손으로 쓴 글씨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분류하는 장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경망으로 최초로 현실에 쓸 수 있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거죠. 이것을 발전의 계기로 해서 컨볼루션 신경망이 나오고, 앞서 말씀드린 얀 루쿤이나 요스와 벤지오, 그리고 제프리 힌튼의 이 르넷5와 볼츠만 머신이 결합되고 기존의 싱글 퍼셉트론이 다층으로 연결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딥러닝의 발전이 일면서 인공지능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발전을 쭉 일어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사진과 그 다음에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이런 그물망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게 딥러닝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딥러닝과 관련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복잡하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단순한 패턴들을 쪼개서 분해를 해보면 하나하나의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단일 퍼셉트론의 모델을 이해하고 이것을 중첩시켜 나가면 바로 이런 모델이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씩 공부해 가다 보면 딥러닝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